다시 말해서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모아 시리즈는 36개월 4%로 자체 할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Refresh Your Life, 자연이 주는 쉼 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역시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판다카라반의 모아 시리즈, 농촌 최대형 쉼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모아 스테이하고 쉘터를 딱 연결하면 10평 농촌 최대형 쉼터에 딱 맞죠? 또 모아 벙크와 또 모아 쉘터를 합치면 또 10평 농촌 최대형 쉼터로도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 궁금한 모든 것을 다 오늘 이 영상에서 풀어드립니다. 농촌 최대형 쉼터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궁금하신 거 정말 많으시죠? 영상 시청하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님과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남주훈 대표입니다. 판다카라반의 이희찬 매니저입니다. 네. 네, 오늘은 농막, 농촌 최대형 쉼터 특집편이죠? 네, 맞습니다. 요새 굉장히 핫하죠? 지난번 박람회 때도 엄청나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최대형 쉼터가 어떤 건지 또 궁금하신 부분들 몇 가지들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최대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농촌 최대형 쉼터는 농지에만 가능합니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해요. 그래서 임야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임야에는 산지 관리사라는 걸 설치하셔야 되고요. 지금 새롭게 올 1월 달부터 법이 개정돼서 나온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 답, 과수원 여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체류형 쉼터가 몇 평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그 평수를 최대 평수를 하려면 내 땅은, 내 부지는 몇 평까지 가능하냐? 그 질문이시죠? 네. 맞아요? 일단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농막은 거주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쉬거나 아니면 창고로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평수가 6평 미만이에요. 6평 미만만 농막으로 가능했어요. 이게 제일 큰 차이거든요. 체류형 쉼터는 거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주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은 6평이 아니라 10평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 큰 차이가 있는데, 농막은 거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정화조를 묻지를 않아요. 못해요. 못 묻어요. 거기서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묻을 수 있고요. 주차장도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 농막은 데크 설치 안 됐거든요. 근데 데크도 설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지에 내 별장이 하나 생기는, 그게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왜 이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령으로서 입법화를 했느냐? 제일 큰 거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농막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농막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양성화시키자.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자. 그래서 이제 신고만 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제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허가의 차이점은 아시죠? 허가는 나 이거 할게요 라고 지자체에 얘기를 해놓고 하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신고는 나 이거 할 거예요,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허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신고제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화되어 있던, 신고되지 않아 있던 농막을 양성화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왜 그렇게 만드냐면 안전, 소방 이런 것들에서 그냥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바꿔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4도 3촌, 5도 2촌, 이게 뭔지 아세요? 3촌 있어요?
나 이 내용 아는데. 거기서 웃으시면은 여기 다 녹취가 되고 있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매니저님 아시죠? 매니저님 알죠? 네.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오도이초는 오도시 이촌 생활. 일주일간 5일간은 도시에서 이제 도시 생활 하시고 이제 주말 동안 주말 영농을 위해서 촌으로 들어와서 영농도 하시고 촌에서 지내시는 거죠. 그걸 오도이촌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삼촌은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아까 촌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농촌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면적 여쭤보셨잖아요. 내가 설치할 수 있는 면적, 먼저 체류용 쉼터 10평.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2.6에 5.2까지 할 수 있어요. 2.6m에 5.2m까지 할 수 있고요. 정화조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크는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붙은 면에 1.5배 그러면 약 4.5평까지는 가능해요. 그 정도까지는 설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설치한 총 면적,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18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 땅은 2배, 36평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농지 36평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쵸. 보통 뭐 100평, 200평, 300평, 크게는 뭐 몇천 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농지가 작아서 내 부지가 작아서 줄여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치한 체류용 쉼터 면적의 2배 이상은 농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 중에서 데크에 관련된 질문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데크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체류용 쉼터의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이게 10평이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10평짜리 체류용 쉼터가 있어요. 데크는 데크가 접한 제일 긴 면에 1.5m를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 벽체가 단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체의 중간부터. 그러니까 내가 단열재가 만약에 220cm야. 네. 단열재가 200이야. 그럼 중간이 얼마면 10이죠. 네. 그럼 10cm는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크 설치 못해요. 그러면 10cm 먹고 그 다음에 1.4m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열재, 벽면 단열재의 중간 부분부터 1.5m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모아는 2.7m에 얘가 8m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약 6.5평이고 모아 쉘터가 옆에 하나 붙죠. 옆에 붙으면 얘가 4m, 얘가 8m, 그래서 12m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모아가 옆에 붙어서 내가 데크를 설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12m에 1.5m가 나올 수 있어요. 요 1.5m면은 사실은 충분히 넉넉하거든요. 1.5m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1.5m보다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2m를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다 하면 12m인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8m만 하고 여기로 2m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그래도 면적은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전체를 접하고 여기는 조금 가다가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면적만 동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m에 1.5m면 15제곱미터잖아요. 15제곱미터면 약 4.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5평에 대한 평수만 맞으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크는 그 체류용 쉼터에 접한 면이 내 1.5예요. 이걸 접하지 않으면 접해져 있는 부분부터 1.5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모아 8천에 체류용 쉼터에 맞는 1.5m짜리 그 데크를 철제 데크예요. 난간까지 다 있는, 지금 보이시죠? 네. 난간까지 다 있는 그 철제 데크를 기성으로 만들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또 도로 규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체류용 쉼터는 그 부지한 소유한 밭에 아니 전 과수원에 있어서 도로가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지 저희 이제 체류용 쉼터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 접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 캠핑장은 1,500평 미만은 4m 도로, 1,500평 이상은 6m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건축은 3m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체류용 쉼터는 몇 m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 돼요? 라고 규정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한 명칭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네, 이걸 도로로 이용했던 적이 있던 거. 그거는 농로, 그죠? 이도라는 거는 리에서 놓은 거죠. 면도. 네, 그 다음에 지자체도로 뭐 다 상관없어요. 근데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면 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야 돼요. 구급차가 진입이 가능해야 돼요. 안전 때문에 그렇죠. 이게 꼭 그 공부상에 도로로 찍혀 있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소방차나 우리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으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입이 가능한 도로면 무조건 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 하면은 흔히들 보통 단층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락 혹은 뭐 2층, 3층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근데 높이 제한이 있어요. 4m. 어디서부터 4m? 이 건물의 바닥부터 4m가 아니고요. 땅부터. 건물이 조금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필로티 구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면부터 4m까지 가능해요. 그 4m 안에서 다락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층 구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층은 가능해요. 근데 2층, 3층으로 적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 모아가 딱있네요. 모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고정관념 깨야 돼요.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요. 체류형 쉼터다. 내가 거기서 잠을 잔다. 그러면 집이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자, 내가 여기서 5도 2촌, 4도 3촌이 아니라 7촌을 해야 되겠다. 0도 7촌이다. 매일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10평을 집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추천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 또는 3일 이렇게 놀러 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농사도 지으시고 땀도 흘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했던 그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고려해서 그 체류형 쉼터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 다른 용도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 땅을 대지로 바꿔서 또는 이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체류형 쉼터 거기에 지어져 있는 가설 건축물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여기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그걸 철거해야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이 정말 맞는 거냐. 이것을 그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이용하기 위한 건데 두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체류형 쉼터는 준공을 받지 않아요. 맞아요. 준공 검사가 뭔지 알죠? 네. 나 이거 건물 졌어요. 건축 준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준공을 받으면 자산이 돼요. 부동산에 올라가거든요. 건물 이렇게 해갖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준공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죠. 근데 준공이 되지 않으면 은행은 그건 대출해 줄 수가 없어요.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요. 가설 건축물은 준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모아는요. 내가 한 10년 있다가 또는 5년 있다가 나 여기에 그 집을 짓고 싶어. 그냥 난 이거 대지로 바꿔서 이걸 집을 질 거야. 또는 이걸 나는 뭐 사정이 생겨서 이 부지를 팔고 싶어. 근데 사러 온 사람이 그럼 나는 땅만 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체류형 쉼터가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이 됐을 때 그냥 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고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 가지 큰 이유를 본다면 내가 체류형 쉼터를 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로 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모아 같은 아주 럭셔리한 카라반이 들어가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언제든 이동도 가능한 이런 편리성을 취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 우리 모아는 할부까지 가능하잖아요. 할부 가능하죠. 네. 벌써 마감됐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 모아 시리즈는 36개월 4%로 자체 할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할부가 엄청 큰 메리트죠. 네. 5,850만 원의 가격에서 3,000만 원까지 저희 할부 도와드리고 있고요. 쉘터는 2,7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 할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가 신고제잖아요. 그 사용 기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 3년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3년씩 3번 이제 연장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연장 가능하십니다. 혹시 직업으로 농업인만 그 농촌 체류용 쉼터가 설치 가능할까요? 농막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내가 도시에 살다가 저 지역에 어느 지방에 그 전답 과수원을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냥은 못해요. 그냥 내가 사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농업인이어야만 살 수가 있고 농막도 당연히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체류용 쉼터는 그걸 깼어요. 5도 2촌, 4도 3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였죠. 정부에서. 그러면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구매할 수 있어요. 체류용 쉼터를 놓을 수 있어요. 몇 평까지? 평수 제한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몇 평까지? 300평까지 가능해요. 300평까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체류용 쉼터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농업인이 아니어도 내가 체류용 쉼터 용도로 이 농지를 구매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농업인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농촌 체류용 쉼터가 가설 건축물이라고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또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우리가 무언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 양도를 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생겼다. 그럼 양도소득세.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 부동산세. 네. 그렇게 되죠. 가설 건축물은 준공이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양도세 없어요. 그냥 일반 가설 건축물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세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가설 건축물을 여기다 지었어요. 나 이거는 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모아가 등장을 할게요. 모아는 부동산세 있어요? 없어요? 이 매니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모아를 어디로 팔고 사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현님한테 여쭤볼게요. 취득세, 등록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네, 모아는 정박형 카라반, 이동형 카라반은 취득세와 등록세도 없어요. 자, 뭐랑 똑같냐면 자전거 샀어요. 자전거 사는데 취득세, 등록세 내요? 안 내잖아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어요. 그럼 가설 건축물은 왜 있느냐? 그건 부동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준공받지 않은 부동산.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차이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그냥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죠. 근데 우리 정박형 카라반 모아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에는 6평형에서 우리 농촌 체류용 쉼터가 10평형으로 되면서 이제 많이 평수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기존 6평형 갖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수가 또 이제 큰 평수로 이제 넓게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게 넓히고 싶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기존의 농막은 거주가 안 되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90% 이상이 컨테이너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 컨테이너는 치우고 새로 그 거주를 할 수 있는 체류용 쉼터로 우리 모아 8,000을 놓고 싶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나는 이거 컨테이너 그동안 정도 들었고 또 내가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냥 난 그대로 놓고 체류용 쉼터로 신고하고 싶어요. 그것도 신고 가능하세요. 근데 기존의 농막은 6평이잖아요. 맞아요. 4평이 남잖아요. 네. 난 이 4평을 좀 활용하고 싶어요. 기존의 농막에서는 내가 잠을 자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4평을 추가해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가능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아에 뭐가 나왔습니까? 모아? 쉘터. 그래서 나는 이 컨테이너는 그대로 놓고 나는 내가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씻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많이 필요해 라고 하면 주저없이 저희 모아 쉘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판다 카라반의 모아 시리즈를 통해서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 뭐 해야 되죠, 대표님?
구독? 그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바라겠고요. 그럼 전 지금까지 판다카라반의 이현, 판다카라반의 남지훈, 판다카라반의 이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